이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제 명함을 보여드릴게요. 확인을 제가 2시간 동안 그분의 시간을 책임지고 상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설사로서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문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또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감이 생기면 빈칸을 키워드 위주로 뚫어두고, 배워서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도 공부를 하네요.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예비 고3 스페인어과에 재학 중인 엄유빈이라고 합니다. 아,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학교를 들어간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서 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중학생 때도 하고 초등학생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외국어 시수가 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 지원했나 봐요. 네네. 근데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페인어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스페인어과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데, 이제 중국어과, 일본어과, 영어과, 스페인어과 이렇게 4가지 과가 있어요. 근데 영어과는 좀 학업적인 부담이 크다, 좀 행정적으로 그 과목이 몇 개가 달라서 다른 과에 비해서 공부할 때 좀 스트레스가 많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비영어과 중에 고려를 하던 중에 이제 영어랑 비슷한 스페인어를 내가 공부하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페인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 그 영어 실력을 이용한 뭐 활동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네, 제가 중학생 때 꾸준히 활동해왔던 이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제 명함을 보여드릴게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요? 네. 이것은 언제부터 활동했었어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을 해서 총 4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최종 입단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까지 가는 게 되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우수 인원도 선발을 해서 뭐 따로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단체인데,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궁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영어 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영어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활동을 지원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나요? 아마 이제 인원적인 제한보다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가까운 그 입단 시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일정 점수를 넘어가거나 그 이제 이사님 마음의 해설이 마음에 드시면 좀 이 학생은 통과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하면서 약간 학업 성적이라든지 본인의 꿈에 약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영어 역량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실제로 외국인을 제가 2시간 동안 그분의 시간을 책임지고 상대를 하면서 되게 의사소통 역량도 많이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례로 만난 그 친구랑 아직까지도 DM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면서 되게 좀 이 세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량도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역사도 되게 잘 알아야겠네요. 혹시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보시면은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남산골 한옥마을 시나리오 준비했던 걸 보여드리면, 이 단체에서 내준 과제를 바탕으로 제가 용어 정리를 이렇게 쭉 해서 기본적으로 해설사로서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면서 적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구성 계획서라고 해서 이 가옥에
다음에 그 안에서는 부업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장소 코스를 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도 이렇게 개요를 미리 작성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쓴 개요에 맞춰서 영어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 이렇게 선생님의 피드백을 옆에다가 잘 적어두고 다음 해설부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갔습니다. 그 영어 성적이 되게 좋아야만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영어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용했던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여러 번 보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 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 특성상 영어 지문이 저희가 커버해야 할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실제로 되게 많은 경우에는 150지문이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한 번 시험을 볼 때.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지문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를 무리하게 암기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시도했다가 많은 실패를 겪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죠. 우선 처음에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 해석본을 같이 참고를 하면서 그 여기 딸려오는 답지가 있잖아요, 교재에. 그 한글 해석본을 같이 보면서 지문 자체를 이해하고 제가 모르는 단어를 색깔을 정해서 이제 민트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요하겠다 혹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단어들 위주로 색깔을 정해서 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색깔로 이제 두 번째 회독을 할 때 주의할 만한 것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회독을 할 때 늘려갈수록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시험 직전에는 한 번씩 쭉 정리를 하는 게 지문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지문을 한 번씩 다시 읽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시 지문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래에 포스트잇에 그 지문마다 흐름 정리를 다시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키워드는 더 크게 적어두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흐름 정리를 한 걸 보고 다시 그 지문 내용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는 방식으로 최종 뭐 일주일 이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문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또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감이 생기면 이제 핑크색 같은 좀 튀는 형광펜으로 쭉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은 내신 기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 시험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면 첫날에 이제 자습하고 심형독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자습하고 수학을 보고 3원 독서, 한국사 DCA, 스회 수독작 요렇게 5일 동안 시험을 본다라고 공지가 뜨면 바로 이렇게 월별 계획서에 와서 이 시험 시간표대로 이렇게 쭉 쓴 뒤에 이걸 대칭으로 뒤집어서 그 과목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형독 시험을 보기 바로 전날에는 이렇게 대칭으로 심형독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날에 수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수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3원 독서를 보니까 그 전날에는 3원 독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일짜리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총 5세트 정도를 반복하는 그런 월별 계획을 내신 기간에 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 거의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하나 봐요. 네. 이렇게 하면 과목별로 5회독을 최소한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효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아서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이렇게 그 월 단위 계획을 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한국사 내신 대비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둔 건데 한국사 그 출판사에 들어가 보면 PDF로 교과서가 무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를 활용하는 게 종이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PDF로 교과서를 준비한 뒤에 빈칸을 키워드 위주로 뚫어두고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한 뒤에 채워나가면서
추가 공부를 하고 추가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이랑 객관식을 동시에 대비할 수가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고 또 시간 절약도 가능해요. 친구랑 분량을 나눠서 빈칸을 짜기로 하면. 그래서 교과서 PDF로 딴 다음에 이것을 중요한 단어를 가려놨네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네, 그쵸. 활동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이 오히려 고등학교 와서 내신 공부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우선 고등학교 공부는 시험 기반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성취가 제일 1차적이고 좀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과목이 사실상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암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무턱대고 암기를 하고 막 괴로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서 모든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암기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었고 거기서 뭐 어떤 오류를 찾아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압축적으로 쌓여서 결국에는 시험장에서도 발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막 하나하나 외워서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본인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고 좀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는 공부를 고등학교에 와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은 따로 받고 있나요? 사교육은 받고 있어요. 학원에 다니고 있고 국영수 위주로 다니고 또 스페인어. 학원은 그러면 4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학 때는 이제 안 다니고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을 받아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서 내신 때는 그 주요 과목이랑 전공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학 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유빈 학생은 반대네요. 그렇죠. 저는 방학 때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학습할 때 학이 아니라 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도 좀 많은 학생들이 인강 시간을 엄청 길게 잡고 학습 시간을 적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 6시간 정도 인강을 듣고 6시간 정도 자습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인강 수를 줄이고 인강을 3, 4시간 정도만 듣고 나머지 시간을 자습에 할애함으로써 본인 혼자 체득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게 이제 방학 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시험 기간에 어떤 그 마음가짐 혹은 뭐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저는 이제 한 번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휴식을 취하다가 그 다음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이제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일상인데 내신 시험의 반복이거든요.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수차례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힘든 와중에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제가 남겨놓은 글 때문이었는데요. 보시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줄글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계획의 중요성부터 해서 좀 정신력을 다잡을 수 있는 말들도 적어두고 제가 얻었던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법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그럼 이걸 적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선 첫 번째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이걸 적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요령이 없었고 그러면서 낭비한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거보다 더 나은 시험 기간을 만들고자 이제 이렇게 적어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내신을 잘 받으려고 되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뭐랄까 명확한 직업으로서의 목표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자기 진로나 이제 꿈에 대한 고민일 텐데 저도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아직 19이 됐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늦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되게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원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모두가 그렇듯이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정말 제가 가슴 뛰는 일을 찾게 된다면 내가 정말 몇십 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학벌이나 과거의 성적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3이 끝나게 되면은 어느 대학 어떤 과에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우선 지금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아까 명확한 직업으로서의 꿈은 없다고 했지만 종사하고 싶은 분야는 폭넓게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고 싶어서 우선 사범대를 목표로 잡게 됐고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영역이 영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교육과로 정할 수 있었어요. 그 시험 준비하면서 놀고 싶거나 좀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우선 항상 졸릴 때 전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블루 스크린을 보면 잠이 깨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휴대폰을 보기 십상인데 휴대폰을 그때 볼 게 아니라 그 공부용 태블릿을 열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어플에 미리 등록을 해놓은 스페인어 단어 카드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하기 모드에 들어가서 주관식 모드를 선택해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 테스트들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잠을 깰 수 있었어요. 그럼 이 한글은 직접 입력을 해놨던 거예요? 네, 교과서 본문을 교과서 보면서 본문을. 그 예문들을 제가 한글로 적어뒀어요. 공부가 안 될 때도 공부를 하네요. 그렇죠. 내신 기간에는 이렇게 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평소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시험 기간 이제 주말일 때와 비시험 기간 주말일 때가 좀 다른데 네. 시험 기간 주말에는 쥐 죽은 듯이 거의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이제 좀 여가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여유 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 물고고등학교 예비 고3 되는 신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유빈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친구예요? 일단 유빈 학생하고는 제가 이제 3년째 같은 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막 자주 드러내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참 옆에 있는 친구, 제가 유빈 학생의 친구가 됐다는 게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엄청 성실히 하고 이 학생이기 전에 참된 인간이 된 친구라고 생각해서 늘 감사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 예를 들자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다 보면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자기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스스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눈앞을 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유빈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 다른 친구들의 간절함을 자신의 간절함과 대등하게 생각할 줄 아는 친구라,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탄하고, 저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유빈 학생 부모님은 혹시 어땠나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학업에 터치를 안 하셨고 일부러 저한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에는 저를 놓아주시면서도 직접적인 터치나 조언이나 디렉팅은 안 하려고 노력하셨어서 제가 그런 쪽에 있어서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으면서 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담 없이 중학교 때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촬영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재능을 이기는 노력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한 이런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 이 인터뷰를 쭉 하면서 느낀 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인데 또 제가 공부를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좀 얻어가는 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CT 화이팅! 네.